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로 이어갈게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스파이크 비트코인, 크레이지 테슬라, 그리고 숨고르기 이렇게 주제를 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 자막 글자수에 못 들어갔습니다만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하이킥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더 갑니까? 이게 정말 네. 미쳤다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렇게까지 랠리가 지속될 줄은 사실 예상했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거슬리는 거는 수익에 아무래도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거슬리지는 않아야 되는데 네. 다만 과열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트럼프 취임 때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테슬라는 한 6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7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반 이상 익절을 하고 기다리는 방법인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3대 지수가 신고가 간 이후에 오늘 새벽에 마감된 장에서는 조정을 받았고요. 네. 지금 이제 개장 전인데 10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된 걸로 나오면서 지금 3대 지수 선물이 다 같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살짝 컨닝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터치하고 좀 내려왔었잖아요. 네. 지금 8만 9천 달러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랠리에서 그러니까 미리 내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에 어떤 루머가 있냐 하면 트럼프가 향후에 3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갚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메가톤급 호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대방이 비트코인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그냥 밀어붙이고 비트코인을 갚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만약 이거에 실현이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현재 주가 시세가 9만 달러, 10만 달러가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는 설이기 때문에 너무 또 이쪽에 치중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가슴 아픈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손절하고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로 간다. 이런 뉴스를 보고 또 트럼프 쇼크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코스피가 2,500선도 무너지고 엑소더스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쵸. 사실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저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병행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말되 과열된 건 맞다. 그리고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정말 요즘 미 증시의 강자였는데요. 네. 절반 이상은 익절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의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그러면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당분간의 효과가 좀 이어질지 어느 정도 시기로 좀 봐야 할지 이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내년 네. 1월 20일경으로 제가 알고 그쵸. 있는데 네. 그때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남았고요. 또 오늘 CPI 발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걸로 나온 것도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지금 일론 머스크가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트럼프 일가와 찍은 기념사진을 보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 트럼프 일가 가족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트럼프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우측에 서 있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죠. 네, 가장 네, 큰 인물. 그렇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킹메이커가 아니라 이제는 패밀리구나. 와. 로얄 패밀리의 일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패밀리라고 하면 그 마피아 영화라든지 조폭 같은 데 보면 대부 생각나시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뭐 치고 하는 네. 것들 보셨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정말 로얄 패밀리의 일원이 됐다. 그리고 오늘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국가효율성위원회가 위원장이 됐다는 건데 그게 지금 위원회가 아니라 디파트먼트니까 부로 승격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무소불위의 뭐 파워풀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주가라든지 뭐 또 테슬라를 코인으로 결제하는 걸 다 한다고 해서 도지 코인이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외에는 지금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왜곡 현상이 해소가 되려면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89,000달러를 넘어서는 걸 보고 지금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올해 최고의 소비 시즌이 왔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다라는 건데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거는 중국 관군제가 그렇게 뭐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과 미국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 뭐 테슬라도 지금 시간 외에서 지금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많이 빠졌던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등이 시작되고 있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시장의 왜곡 현상보다는 동반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저는 이제는 중소형주 중에서 좀 못 간 종목들도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장의 열기가 조금은 분산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이 소비 시즌이 다가왔을 때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 증시에서 종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제일 뜨거운 게 테슬라죠. 네. 그래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게 그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뭐 350달러인데 지금 웨드부시에서는 목표가를 400달러까지 줬거든요. 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건데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신규 매수는 뭐 저라면 안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또 들어갈 수 있겠나라는 거고요. 테슬라를 지금 일봉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상장 이후 최고가는 얼마냐? 여기 보면 414달러가 2022년도에 기록했던 고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웨드부시가 제시한 게 400달러니까 이 고점 부근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면 지금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이걸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 극대화하는 차원. 그런데 지금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링 때문에 급등했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급락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테슬라 악재가 나온 게 뭐냐면 캐나다 토론토에서 차량 화재로 4명이 사망했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앞으로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무역 분쟁이 확대되고 관세 부담이 추가되면 다시 인플레 우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저는 그게 내년 1월 취임 전후에서 글로벌 증시가 한번 급락할 요인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에 그냥 끝까지 올라타자. 그래서 무리하게 배팅하는 거는 저는 지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올라간 종목들 이런 쪽을 공략하시는 게 네.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아이온큐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인데요.
이 아이온큐의 창업자가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대표주인데 최근에 큐비텍이라는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했는데 3년 연속 매출이 2배 이상 신장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2%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급등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2달러대에서 시작했는데 25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단기간에 2배 정도의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봉과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을 살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35.9달러가 상장 이후 최고가예요. 근데 저는 감히 이 신고가를 돌파할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양자 컴퓨터도 역시 트럼프 2기 정부의 수혜주다. 근데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탄력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테슬라와 아이온큐 점검해봤습니다. 테슬라는 보유자가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 하지만 많이 오른 만큼 리스크 관리는 필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이온큐 상승 탄력이 기대되는 가운데 신고가 돌파도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가 아무래도 저는 지금 네. 가장 핫한 종목이잖아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그래서 지금 국내장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미국장에서는 이 코인 관련주들이 막 그 급등하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시세가 폭발하고 있는데 한국장에서의 코인 관련주들은 움직이질 않고 있다.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채굴 업체도 있고요. 블록체인 관련 금융 업체들도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코인베이스로 지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미국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갚는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통한 기업 간의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이러면 그 수혜주는 단연코 코인베이스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갭상승한 이후에 사실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60% 70% 수익이 났다 그러면 안 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 터지는 걸로 봐서는 지금 여기가 고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조정을 기다리겠다. 근데 한번 이렇게 지금 시세가 뭐 89,000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사실 윗골이나 이렇게 조금 내려왔을 때 보합 수준에 왔을 때 1차 매수, 그 다음 날에 또 2차 매수 이렇게 하면서 약간 쫓아가는 느낌은 있지만 그 급등하면 빠졌다가 뭐 보합선 정도에서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사실 고점을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도 320달러에 와 있지만 지금 월봉을 보시면 지금 여기 350달러고요. 이게 지금 최고가가 429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2010년도에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뭐 400달러 근처에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다만 비중은 작게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대표님 그럼 이것도 한번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네. 비트코인 직접 투자 혹은 코인베이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을 더 유망하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네. 분들은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 보면 비트코인 ETF 관련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더기 급등하는 상황이 어제까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코인베이스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인과 관련된 리스크가 조금 우려되시는 분들은 코인베이스를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주 내일장 시장 전망과 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CPI가 발표돼 있는데 PPI도 나올 거고요. 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각종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관세 인상이 되면 내년에 금리 인하가 줄어들 거다. 또는 광란의 트럼프 시대에 지금 S&P 500이 단기간에 66%나 급등했다. 그렇죠. 경고를 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 비트코인이나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하는 매매보다는 못 오른 쪽을 이제 공략하는 그런 매매 리스크를 병행하는 전략이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못 오른 중소형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소비 시즌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